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천만의 교육 난제죠. 그리고 100년의 교육 난제입니다. 한국의 교육 지옥은 단 0.5%만 통과할 수 있는 서울대란 좁은 길 하나에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고속도로를 여러 개의 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학 혁신을 통해 한국의 교육 지옥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이 사교육 현장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정부가 연일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동교육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전교 막 2, 3, 4등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와. 선생님, 저는요, 요즘에 그런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교육열에 불탄 부모님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아,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했는데 진짜 현실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고 네. 와, 진짜 끔찍한 일이 아유, 많구나. 그럼. 더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이 뭐길래, 매년 서울대가 이런 뭐길래.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극단적인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얼핏 생각에 미국에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유명한 그 대학들이 다 있고 심지어 옆 나라 일본에도 도쿄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거기도 서열화 대학인 것 같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일본 대학 체제가 한국 대학 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의 80%는 고등학교를 전쟁터라고 여기는 반면 네. 일본 학생들은 13.8%만 전쟁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학 체제와 한국의 대학 체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다 입시를 위한 어떤 그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80%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엄청날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도 명문 대학이 있고 서열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이란 특정 장소에 우수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학 체제는 크게 평준화, 다원화, 독점화 체제가 있습니다. 독점화는 한국처럼 대학 서열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평준화로 대표적인 곳은 독일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평준화지만 우수한 대학을 전국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학 서열이 존재하지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학문 분과에 따라 서열이 달라집니다. 한국처럼 피라미드식 서열화가 아니라 다원적 서열이 존재할 뿐이죠. 수학은 프린스턴, 경제학은 시카고대, 물리학은 버클리, 컴퓨터공학은 스탠퍼드, 반도체는 칼텍 등의 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이야기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 우리나라는 왜 대학의 뭔가 서열화가 심해진 걸까요? 일제가 한국의 우민화 정책 때문에 대학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에 대학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한 10개는 10개 됐을 것 정도? 같은데. 10개. 그때 생겨난 건가? 한두 개? 정답은 한 개입니다. 그때 생긴 거 같아요. 경성 제국대학이 그럼 다 하나예요?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말고 전문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연희 전문학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대학은 아니지만 일종의 직업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다 경성제국대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정원이 160명이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정말 작은 적네요. 학교였습니다. 네. 근데요? 75% 내외가 일본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위한 대학은 없었던 거네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학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이렇게 3개 학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경성제국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7개의 전문학교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서울대가 194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46년 8월에는 국대한 반대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설치되어 인재 육성에 요람이 됐다. 근데 이때부터 사립대가 그럼 많이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46년에 기존의 전문 학교들을 전부 다 대학으로 성격시켜 주었습니다.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 이화전문학교는 이화여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당시의 토지 교육에 따라서 토지를 뺏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사립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립대학이 한국에 난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과 20개의 전문학교 중 3분의 2 정도가 경성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그때부터 당시에도.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1952년에 이승만 정권이 각 부에 거점 국립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점 국립대가 195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 신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들이 신설되는데요. 1952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자 연세대 총장 출신인 백낙준 장관이 주도를 해서 1도 1국립대학안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74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산업정책과 연결을 했는데요. 대학과 2차 산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 교육 지옥이 된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한 수능이 시작될 때 무렵 학력고사 세 때는 뭐 저보다도 윗세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 TV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것들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때쯤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중에도 이제 교실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맞다.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됐어. 그걸로 좀 좋게. 그래요. 맞아요. 그때쯤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대학이 보편화되죠. 95년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야, 대학 진학률이 꽤 높네. 83%? 1996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설립 중칙주의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대학 설립 준칙안은 학교토와 강의실 등 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우선 시설을 갖추는 데 기준이 되는 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5,000명에서 1,000명이 됐습니다. 설치학 가수도 제한이 없어져 한 학과만으로도 대학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 낮은 대학들이
특히 지방에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역 대학의 소멸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은 그 당시에 대학 설립 중칙주의에 의해서 생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들이 가니까 갔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야, 그 대학은 나와야지 이럴 때여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골라서 그냥 갔던 것 같은. 저는 대학 가면 이제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고 연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까? 하여튼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그것도 경쟁이더라고요. 애들이 까졌다니까. 저는 개그맨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무슨 과요? 코미디학과 막 이런 거? 방송연 예. 개그맨 되고 나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개그맨 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도 좀 다르시네요. 여러분의 답변 속에 대학의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엔 지휘 권력과 창조 권력이 있습니다. 지휘 권력이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령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창조 권력은 새로운 지식, 인재, 경제, 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대학이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학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나 어딘지 알았는데. 유럽에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에요. 중세? 네, 슈카님이 맞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 어딘가요? 사람도. 최초의 대학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입니다. 물론이냐? 이 대학에서 처음 생긴 학과가 법대인데요.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대나 의대를 가듯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베를린 대학의 창설입니다. 이전의 대학들은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으로서 기능했다면 1810년 세워진 베를린 대학은 새로운 사회, 지식, 경제를 만드는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헤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 베를린 대학을 따라서 독일의 모든 대학들이 창조 권력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는 안 봤지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네, 원자폭탄. 원자폭탄. 봤습니다.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박사를 베를린에서 받았는지 받았습니다. 땡. 거기가 아마 선생님, 맨날 그렇게 얄밉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애정에 담아서. 딩동땡. 좋네요. 아니 거기 아마 독일 괴팅겐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이젠베르크도 만나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20세기 초까지 독일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대학들은 박사학위만 수여했고 미국 대학은 학사학위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 학생들이 독일에 1만 명 정도 유학을 갔습니다. 오펜하이머도 똑같이 학문을 위해서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거죠. 그래서 독일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 미국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이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연구 중심 아니면 뭔가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부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발명품들은 대학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어떤 걸 기대할까요? 정답은 취업입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항상 취업률을 네. 대학 그 홍보 자료에 맞아요. 넣더라고요. 맞아, 맞아. 자, 제가 가져온 초등학생 시가 있습니다. 수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와. 여덟 살. 8살. 8살의 꿈. 나는 뭐뭐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야. 공유제 대상.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 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미용사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와. 약간 부모님의 기대, 뭐 사회의 기대. 결국은 미용사가 되고 될 싶다. 거다. 8살. 아니 저는 저기서 대단한 게 8살이 민사고 국제중 하버드대를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래,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아유. 이 동시는 2013년에 발표된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정말로 이 아이가 국제중 민사고 하버드 되면은 거기서 미용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거기서 의대나 법대. 그죠? 의사거나 뭐 변호사, 판검사 뭐 이런 걸로 바꿨을 것 전문직으로 같거든요. 갔을 것이다. 정치인. 선생님,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이 명문대학이 학문의 정당이나 미래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나 어디 나왔어 하는 이 타이틀. 타이틀이라는 게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게 참 맞아요. 슬프네요. 안타깝지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정당인 동시에 지식 경제의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은 오직 학벌을 위한 기관이지 창조 권력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사교육비요? 엄청나죠, 교육 엄청나죠. 시장 거의 몇십 조라고 와, 들었는데 사교육비 시장이 엄청난데. 어느 한 해 정도인가요? 무려 26조입니다. 통계에 잡힌 것이고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한 해 30조 내지 40조가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맙소사. 그래서 한국 교육은 가성비 최악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대 쏠림 현상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는 돈 잘 버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성향이 있죠. 피부과, 성형외과 네. 이런 분야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의사과학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는 한 해 2억 정도를 번다면 mRNA 백신을 발명한 의사과학자들은 수조 원을 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네. 한국에서의 의사는 지휘 권력인 반면에 미국에서의 의사과학자는 창조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사회를 독점 사회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권력 독점 현상이 심각하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육법당. 법당. 6개 법당. 진짜? 한때 한국 정치를 풍미했던 말인데요.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취약한 데다가 국정도 잘 몰랐던 군인들이 한국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을 기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육법당이라는 비판적인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독점 현상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스카이 출신들이 정부 내각의 70%, 80%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독점 사회를 만드는 우리 대학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 세우지 말고 선생님 고속도로 하나짜리 서울대 폐지하고
그냥 다 평준화해서 그냥 다 비슷하게 대학 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수희 씨 정말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한민국을 들러엎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주청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놓고 평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놓고 당 터졌으니까 사실상 학벌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갈 일 없다고 너무 지금 아니 왜?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 혁신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을 일정한 조건으로 갖춘 대학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안에는 공동학위제, 즉 졸업장에 모두 서울대를 명기해서 부여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적용 가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대학에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졸업장을 평등하게 주는 지휘 권력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휘 권력을 평준화시키는 방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통합, 사립대 통합, 전문대 통합, 입시 폐지 또는 입시 개혁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짐을 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대학 통합 네트워크 관점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국립대들을 다 서울대처럼 만들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을 벤치마킹 한 건데요. 어디일까요?